우리 강사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남주 강사님이고 NJFs 랩이라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님입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PPT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또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또 제가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본 건데 제 개인 소개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많이 뭐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여러분들. 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된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에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그 김도경 선생님께서 사실 제가 13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이제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특강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계속 안 맞았어요. 계속 안 맞다가 한 2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오신 겁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 학생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선배로서, 저도 특성화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선배로서 어떻게 이런 쭉 길들을 걸어왔는지,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보다 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 삶의 전략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이거 하나만 딱 갖고 가면 돼.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제 이야기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KBS 가요대상, KBS 2000년 가요대상 한중가요제 오프닝 무대를 제가 했습니다. 저 끝에 있는 노란 머리가 저예요. 저 끝에 있는 친구가.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가수들이 내려와서 이제 시상식이니까 뭐 그런 작업도 했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저거든요. 이제 저때 제 고등학교 때. 네. 와. 네. 이거 사실 슬라이드를 넘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발표 자료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유튜버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강의 링크들이 있어요. 클릭하면 비디오도 볼 수 있고 제가 하는 강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PDF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특성화고에서 특별히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건축 디자인 하다가 이제 비보이 춤에 꽂힌 거야. 와, 춤추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생일이 빠르면 그때 학교를 1년 일찍 갔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삼촌 시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1년 형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공부도 소질이 아니다, 아무것도 소질이 아닌데 춤추니까 사람들이 날 봐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춤을 막 열심히 추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정말 운이 좋게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서울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제 개인 이제 사무실 조그만 것들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생각만 하지 마. 행동이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성취를 경험을 하고 그 성취를 바탕으로 내가 한국에서 제가 사실 인천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부십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 와서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궁금한 거야. 내가 과연 해외에 나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런던과 시드니를 갔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서 MIT 연구원을 시작을 해서 UC 버클리에서 제가 건축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름의 실력. 내가 쟤보다 이걸 좀 더 잘해요가 아니라 나는 쟤랑 이렇게 달라요를 가지고 저는 하버드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디자인 스쿨 같은 경우는 패스 아니면 페일을 줘요. 패스 아니니까 넌 이 과목을 통과했어 아니면 통과 못했어. 통과 못하게 될 경우에 이제 짐 싸서 한국에 돌아와야겠죠. 근데 통과했는데 잘 통과하잖아. 그러면 하이 패스를 줘요. 더 잘하잖아요. 그 디스팅션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는 외국인으로는 디스팅션 3개랑 하이패스 3개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름의 실력이 또 한번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아시나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이제 흔히 이제 뭐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그쪽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빚이 되게 많았습니다. 학비가 막 6천만 원, 7천만 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빌리느라고 나중에 돈을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돈을 2억 이상 이렇게 벌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 사실 이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형들, 친구들, 후배들의 도움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것들을 한번 내가 받은 걸 좀 나누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랑 글이랑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한 1,300개 정도의 비디오가 올라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전공 강연이긴 합니다. 그리고 171개의 이제 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전략은 이랬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앞으로 21세기에 어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 우리 한 줄만 가져가면 되죠. 잘하는 것 더 잘하게. 그리고 아이덴티티 그리고 저의 성장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자, 저의 시간을 돌려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면 저는 사실 저의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보통 자기 생각이 생기고 그때부터 저는 동네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부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들어오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락실 다니고 게임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려면 사실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했던 게 뭐다? 신문 배달했어요. 신문 배달. 그때 당시는 요즘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요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가가지고 신문 좀 돌릴게요. 그러면은 뭐 아저씨가 줬어. 그러면 20불씩 가져가서 자전거 타고 와서 이제 하고 그렇게 신문 배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타고 싶은 문제였어 가지고 짜장면 배달도 했습니다. 제가 짜장면 배달도 하고 하다가 이제 고구마 장사도 했어요. 고구마 장사 겨울에 이제 요즘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들 하는 거야. 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 애들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놀려면은. 그래서 뭐 1,000원, 2,000원, 요즘 단위로 한 10,000원, 20,000원 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 왠지 아십니까? 제가 스스로 선택했거든. 저희 아버지 항상 저 믿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래, 네가 열심히 해라. 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을. 그래서 후회한 것도 많아요. 되게 짧게 설명했지만 되게 뭐 고생한 적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이 깨닫게 되겠죠. 아무래도. 저도 제 조카가 있는데 요번에 대학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과 같은 나이인데 그 친구도 보면 내가 좀 이렇게 한 마음 한구석에 나랑 비교했을 때 물론 같을 순 없겠지만 비교했을 때 저희 친 누나가 다 모든 걸 막아줘. 실패를 못하게 막아놓는단 말이야.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20대 때 컴퓨터였어요. 컴퓨터. 요즘이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다 있죠.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 또 컴퓨터도 그때는 아빠들 막 이렇게
그 뭐냐 업무 하시는 데 썼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때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게임. 게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를 그냥 끄면 막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막 이랬었어요. 아빠 몰래 이렇게 하는 게임들이 컴퓨터 고장이 나면 혼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용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용산 아시나요? 거기가 컴퓨터 막 부품 파는 데야.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책 같은 거 봐서 물어보고 고치고. 어떻게 보면 이때도 시련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서 게임을 했고, 그러다 보면 컴퓨터 고장이 나. 고장나면 어떻게 돼? 책임져야 되잖아. 그죠? 고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인천에서 만화책에 나오는 새 학교가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새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가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다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30명이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 20명밖에 졸업을 못해. 왜? 10명은 어디 도망갔거나 그래요. 오토바이 사고 나거나.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돼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그 학교만 보내지 말라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재능공고라고, 재능고등학교 바뀌었을 겁니다, 이름이. 재능고등학교에 원서를 썼어요. 근데 붙었어요, 제가 그 학교에. 왜 붙었는지 아세요? 미달돼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건축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건축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이제 춤에 꽂히기 시작한 거야. 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공부도 그렇고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애들이랑 오락실 다니고 놀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 시작하고 저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와, 거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춤을 추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 동작 하나를 아이고 자, 뒤로 어떻게 갈까요? 뒤로. 오케이. 자, 뒤로 가고 있습니다. 동작 하나를 연습할 때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동작 하나 연습할 때 예를 들면 헤드스핀 같은 거, 윈드밀 이런 비보이 연습을 할 때 거의 뭔가를 성취하려면 자, 소리 좀 줄여.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할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좋습니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까지 한 헤드스핀을 연습한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계속 실패, 계속 넘어진단 말이야.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쟤는 잘하네? 그럼 쟤는 엄청나게 실패 미리 한 거야. 미리 다 맞아놓은 거야.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보이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안 돼도 실패해도 영어 단어를 외워도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안 돼도 당황하지 말아라. 어차피 일정 분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러한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요, 저의 20대, 30대에 쭉 연결돼서 이러한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패라든지 공부를 할 때도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이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정확히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연하면서 이제 했던 저건데 화질이 너무 이제 옛날 티가 많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죠.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여러분들 딱 그 시절까지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나도 뭔가를 잘할 수 있구나. 나도 칭찬받을 수 있고, 나도 옆에 친구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런 걸 하나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패에 유연해지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뭐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고, 실패도 괜찮아.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그래서 이 프린시플,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저에게 나중에 큰, 이제 레슨이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단어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인 없이,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다 안다? 중학생 애들도 다 알고 고등학생 애들도 다 아는데 저도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 딱 돌아봤을 때 이게 정말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역설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그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 친구들, 대학원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 항상 어떻게 보면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뭔가 얻고 싶으십니까?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펜 있는 쪽으로 가라고. 펜 있는 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힘든 거일수록 좋아. 왜? 나중에 난 챙겨가질 게 있거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과학기술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사실 그냥 쓴 거야. 근데 붙었어.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 제 친구들은 다 그냥 인천에 있는 이제 인하공전 뭐 이런 학교 가서 이제 설계 쪽 공부했는데 저만 이제 서울로 딱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제가 서울에 이제 프로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방송이라든지 공연하려면 연습하려면 서울에 올라가야 되니까 가는 길에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좀 창피한 거긴 한데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는데 학점이 3.13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나중에 전 알았는데 그 3.13 예를 들면 3.5 이하일 경우에는요 유학을 못 간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뭐 하버드 가고 싶어? 뭐 MIT 가고 싶어? 못 간대요 아예. 근데 내가 이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도전을 안 했겠죠. 근데 이거 나중에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냥 한번 썼어요. 거기도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대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건축 설계 쪽하고 아까 컴퓨터 좋아한다 그랬죠. 건축 설계랑 컴퓨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했어요. 꾸준하게. 사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 컴퓨터 학과에서 전과했냐? 라는 이야기. 아니 컴퓨터가 좋아서 난 컴퓨터를 한 거고 요때만 해도 여러분들 컴퓨터는 컴퓨터고 건축이면 건축,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나눠졌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할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쭉 해오면서 춤도 추고 학교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뭐 군대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느낀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가야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 어차피 갈 거면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뭐 해병대가 그렇게 좋은 군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한다던가 어디 이제 남성 사회에 갔을 때 너 군대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저 해병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는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겠구나, 쟤. 포기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게 깔려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할 거면은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 삼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가성비가, 요즘 가성비 뭔지 알죠?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실? 학벌이 학벌. 서울대, 예를 들면, 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이런 간판들을 딱 따게 되면 그게 평생의 나의 가성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따로 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있다거나 피할 수 없으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들을 미리 정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않고 나를 더 밀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이 해병대가 좀 무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은 이렇게 선임이 군대에서 피자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피자를. 근데 군대에 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피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막 때렸어. 그때는 큰일 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피자를 찾아야 돼 중대에서. 그래서 중대에서 그냥 창고를 다 뒤집어 엎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피자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 일부러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일단 하자. 단순하게 하고 어차피 할 거면 열심히 하자.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좀 군대에서 배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시간이 좀 우리가 넉넉지 못해서 자세한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졸업한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미리 일도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하는 형들 있으면 그 옆에 붙어가지고서 계속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형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름이 남주입니다. 남주의 이니셜을 따서 NJ 스튜디오라는 디자인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사무실을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 다닐 때 이제 한번 창업을 해보죠. 주변 형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플레이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작업들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물들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디자인됐을 경우에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작업들도 주로 했었고요. 이게 다 3D로 렌더링을 건 거거든요. 서울 종로에 있는
하나 그 은행 건물을 어떻게 철거를 하고 어떻게 이제 다시 건물을 짓고, 왜냐면 이제 이런 큰 건물들이 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시각화를 설명해 주는 뭐 이런 작업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살 때 책을 한 권 썼거든요. 28살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썼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내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네가 뭐 알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경력도 많이 안 되고 28살이면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래 내가 모르는 게 많지만 아는 것만 써볼까? 그래도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해외에 나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어떤 20대까지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야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물론 좋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수록 거기에 더 많은 경쟁이 존재해요. 그렇죠? 더 많은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지만 그것을 이룩하는 사람 한두 명만 그것들에 대한 그 베네핏, 그러니까 장점들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요거였거든요. 심장이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20, 30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가끔 물어봐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너 뭐 하고 싶어? 앞으로 5년 뒤에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한 5분 동안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난 청년이 아니라고 난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거야. 이따도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좋아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30대 아저씨들, 삼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이러니 하겠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네들은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직무유기 한 거다. 그때 사실 뭐 해야 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여기도 따라가 보고 친구들이랑 이것도 해보고 찾는 거야. 내가 어느 부분에 심장이 뛰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 그냥 학교 과정만 따라가고 학원 다닌 데서 다녔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뭘 잘하고 뭐에 심장이 뛰는지.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후배들 상담을 해줘 보면은 막 후배들이 이래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난 꼼꼼히 듣고 있다가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고 딱 던져요, 말을.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근데 그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더 잘못되지 않을까요? 계속 핑계를 이러는 거야, 나한테 핑계를. 저는 어떻게든 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심장이 뛰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게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막 핑계를 찾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되라기보다도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쟤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해서 성공 못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좀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이 갈 방향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공이 저쪽으로 가고 있네? 그럼 그 방향에서 미리 뛰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책을 쓰고 막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공부는 잘 못했지만 춤추면서 배운 거 뭐 열심히 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걸 가지고서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컴퓨터랑 건축 디자인을 공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책을 한 권 쓰기까지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거를 들고서 한번 가본 거야. 런던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런던에 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 친구의 친구가 이제 교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좀 1년 정도, 2년 정도 살다 갔는데 그때 좀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취직도 했습니다.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 물가가 비싸서 뭐 주방 일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캐시잡이라고 그러거든요. 현금 뭐 돈 받고 하는 것들. 불법은 아니에요. 몇 시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비디오를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결국 그냥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이때 깨달은 거야, 멍청하게. 내가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 important가 무슨 뜻일까요? 그거를 제가 이때 알았어. 26살이었을 거야, 내가. 26살, 7살 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important가 중요하다는 뜻이네. 그리고 she am a boy가 이게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she am a boy는 틀렸죠. 예, 그죠? 예, 완전히 틀린 문장이죠. 저는 이걸 이때 알았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기초도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건데 어쨌든 영어라는 거를 이제 피하지 않고 부딪혀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가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 내가 원하는 멘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삼촌처럼 되고 싶어, 엄마처럼 되고 싶어, 혹은 아빠, 혹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신이 있어서 그래? 그럼 내가 너 이거 100% 되게 해줄게 라고 하고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준다면 그 과정을 다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금메달을 따고 싶어.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금메달의 과정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금메달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은 그냥 금메달이 나중에 나에게 오는 거야. 여러분들 쿵푸 팬더 아시나요? 쿵푸 팬더?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거기에 이제 그 용이 물고 있는 문서가 하나 있죠. 궁극의 비법을 갖고 있는 그 문서.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있는 이제 동물들이 겨뤄서 그 문서를 쟁취하기 위해서 막 토너먼트에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문서를 탁 펼쳤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쨌든 그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다 no pain, no gain이다.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페인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견뎌냈고 극복했기 때문에 개인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서 실패에 유연해지고 어떤 나는 올라왔는 이제 좀 이렇게 간절한 목표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했던 게 뭐냐면 그 학원 옆에 고시원을 딱 잡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여러분 그때 당시 서울에 이제 해커스 어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었어요. 아마 해커스 어학원 강의실 2개는 아마 내 돈으로 했을 거야. 제가 거기 학원비랑 책비 엄청나게 이제 갖다가 냈죠. 한 1년 동안 학원을 다녔는데 늘지를 않아 영어가.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상담을 요청했지.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이거 공부할 때가 아니다. 더 기초를 공부해라. 그래서 다시 또 기초를 공부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드니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래서 시드니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캐나다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는 건데 그 비자를 가지고서 이제 시드니로 갔죠. 근데 시드니로 가서도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해외 취직을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디까지 통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 항상 그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제가 해외로 나갈 때 시드니로 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공공에 앉아서 지금의 내가 만약에 저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외에 나간다면. 만약에 그걸 안 가고 그냥 한국에 있는다고 하면은 비슷하겠죠. 내 친구처럼 되겠지. 그냥 뭐 일하고 그냥 그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내가 주사위를 딱 던졌어.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면은 과연 어떤 내 미래가 펼쳐질까? 라는 궁금증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탔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주변에 사람들의 어떤 기운들 야 이거는 너희 같은 애들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유학 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공부 잘했어? 너 집에 돈 많아? 그러면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하고 싶었거든. 그 얘기는 뒤에 좀 자세히 나누고 그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했어. 그래서 그게 시드니 가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되면 하는 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해요. 거기 있는 유학생들, 거기에서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메일 같은 것들 보내서 그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오픈 채팅방 많이 쓰겠죠. 그래서 물품은 여기서 사면 좋다. 여기가 집값이 싸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연구실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시드니에서 있다가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후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메일을 그냥 썼어. 그래서 시드니 공과대학이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UTS. 거기다 이메일을 제가 그냥 보냈어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장 없어요.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장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집에 가? 가야지. 그냥 집에 갈 수는 없죠. 어떻게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가 나탈리라는 여자인데 얘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연구실 교수님이 이제 영국 분이신데 톰이라는 분이신데 야 내가 톰한테 메일 썼는데 답메일이 없어 찾아왔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다리래. 그래서 한 2-3시간 기다리니까 톰이 온 거예요. 톰이 와서 딱 저한테 이제 너가 누구냐? 그래서 나 이메일 썼는데 네가 답이 없어 내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소파에 앉으래요. 그러니까 앉았어. 그러더니 그분 딱 앉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는지 나한테 설명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회다 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컴퓨터 켜서 난 이런 거 했었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너네 영국 보니까 이런 거 하고 있더라. 근데 나랑 이런 거 같이 하면은 더 이렇게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궁금하지 않아?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일할 수 있는 퍼밋을 받아냈죠. 그래서 일주일을 딱 주더라고요. 딱 일주일 주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주일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주일 주더라. 2주일. 3주일, 4주일. 그렇게 한 몇 달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저를 많이 신뢰하게 됐고 저도 이제 여기 UTS 학교에서 강연도 한번 해볼까? 영어 물론 부족할 수 있겠지만 영어 부족하다고 내가 이런 좋은 학교에서 강연하는 것들을 내가 포기한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단 무조건 부딪혀 보는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나는 어차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모국어가 영어고 여기 이제 외국이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이제 멘탈리티를 가지고 일단 어쨌든 시드니에 가서 이제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미래를 궁금해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한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만약에 눈을 참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20대 중반에 내가 그리는 미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30대 때 이런 걸 하고 있을 것 같아. 나는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친다면 그 상상을 도달하기 전까지 수많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여기 딱 서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의 나는 누가 만들어준 거면 과거에 수많은 나들이 있어. 걔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들, 그 영광들 혹은 그 결과들을 제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지금 네 삶이 마음에 드냐? 그럼 계속 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요. 오늘부터 뭔가를 만들어서 내 미래에 나한테 던져야 돼. 그래야지 그 미래의 본인들이 우리 미래의 친구들이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미래를 항상 궁금해하자 라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할 거면요 피하지 마세요. 평생 따라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복잡할수록 전공법으로 가라. 잔머리 쓰지 마라. 왜냐하면 뒤에 돌아 다시 그게 나한테 오거든요. 항상 맞으면 다 맞으세요. 맞고 가. 그럼 나중에 안 맞을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시드니를 간다면 안 간다면 이런 후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지 말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뭐 나쁜 거 말고 여러분들 커리어에 의해서는 한번 가보는 거야. 물어도 보고 도전도 해보고. 저희가 사실 아까 살짝 넘어왔지만 처음 그 컴퓨터 그래픽스 쪽, 건축 쪽 책을 썼다 말씀드렸죠. 제가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시중에 있는 책들을 많이 샀어요. 당연히 사서 보겠지. 보고 그 저자들한테 이메일 보내 찾아갔어요. 저자들한테 찾아갔어요. 만난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형 도와달라고. 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후회를 없애야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미국에서는 구직 활동이 불가해요. 불법이에요. 구직 활동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막 영주권자들도 안전치 못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법이 되게 이제 스트릭트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미국에 가서 연구실 쪽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공항에 들어가다가 입국 심사한테 걸렸어요. 걸렸다기보다도 30대 남자가 미국에 들어가려니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는 거야. 너 미국 왜 들어가려고 그래? 불법 체류하려고 그러지? 나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저 뭐 연구 이런 거 했고 나 나름대로 인재야. 그리고 나 너네 나라 가가지고 이런 연구하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믿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른 장소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2시간 동안 제 이메일이랑 그걸 다 보더라고. 다 보더니 한마디를 딱 해주면서 이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어로 굿럭 잘해봐.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제가 미국에서 관광 비자로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당연히 연락 아까 말씀드린 시드니 때처럼 저는 무조건 다 연락을 드리거든요. 연락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건 따라하면 안 돼. 그때 그냥 얘기해 줄게요. 나 미국에 지금 있다. 나 미국에 있는데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너네 사무실 이런 거 하지? 같이 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한국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랑 보스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다 좋아해. 좋아하지.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어요. 마치 중국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이대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긴 싫은데 정말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가야 되나? 라는 고민하다가 이때 이제 또 항상 제가 잘하는 거 있죠? 도움 요청하기. 주변에 아는 형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어느 아는 형을 한 명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났어요. 지금은 미국에 시라큐스라는 뉴욕에 있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건축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형 연락을 해가지고 주말에 만나기로 했지. 주말에 딱 이렇게 오더라고. 아기 유모 차량 해가지고 이제 그 형수님이랑 같이 나오시더라고. 처음 봤어요. 그 형을.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얘기하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그분을 붙들고 거의 3시간을 붙들어 놓고 안 보내줬어요. 그 유모차를 끌고 야 이쯤 가야 되지 않아서 계속 저한테 눈치를 주는데 아니야 나한테 이거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 3,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한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꿈,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쭤봤어요. 그 형도 긴가민가 하죠. 그래?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한번 연락해봐서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MIT 연구원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거든요. 내가 만약에 안 물어봤잖아요. 도움을 요청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어쨌든 그게 난 정말 간절했고 물어봐서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형 논문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면서 그 작업들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중에 뭐 버클리나 하버드 대학 들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IT 연구원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도 동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아까 그 형님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이런 연구실이 있으니까 연락 한번 해봐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 끝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 시드니 있을 때 했잖아. 어떻게 했다? 이메일을 보낸다. 그죠? 답장이 안 오죠? 그럼 어떻게 된다?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니까 이제 연구실이 꽤 커요.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여기 내가 이메일 썼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니까 오피서 하는 분한테 연결해 주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랩은, 연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그때 와서 발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죠. 막 준비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적어서 막 외우고 막 이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 한국 언제 돌아가? 그러니까 나 요번 주 뭐 일요일 비행기 타고 가는데 토요일까지 나와서 한번 일해봐. 그래서 그때도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떡하냐. 일단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앴잖아. 안 돼도 괜찮아. 일단 최선을 다했거든. 적어도 나는 내 미래 나한테 안 미안해. 딱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딱 인터넷에 접속해 보니까 우리 너 뽑을 거야 라는 그 단메일이 왔어요. 너무 좋았지. 야 드디어 내가 MIT 연구원이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랄까요, 비디오도 제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뭐 친구들도 많이 보고 따라하는 친구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한국 분도 몇 명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연구원을 하면서 이제 거기는 수업도 몰래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이랑도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아시나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트코인 1달러 갖고 몇 개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2011년도, 12년도 때. 그때 써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MIT에 컴퓨터공학과 석사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같이 스타트업을 하자고.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일을 많이 한대요. 근데 동남아에서 일한 월급을 중국 본토로 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트코인으로 하자. 했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비트코인 사놨으면 뭐 지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고 어쩔 수 없고 내가 비트코인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이 되면 된다.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더 유효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버클리의 건축학과에 제가 아주 좋은 장학금을 많이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버클리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코딩이랑 같이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구글,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에다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키워드 한국말로 치시면은 거의 90%의 자료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의 대학교 강연도 많이 했는데 강연하면 이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젊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이런 분도 많이 계셨어요. 비디오 잘 보고 있습니다.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코딩을 잘 안 해요. 이게 상극이란 말이야. 이과, 문과처럼. 근데 저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고 심장이 뛰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실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들 정보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보가 없던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버클리를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전문화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하버드에 그 우리 페네주티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이제 연구실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게 되죠. 솔직히 이 하버드 가지고도 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제가 영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e and boy가 왜 틀렸는지 몰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제가 이제 그때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아주 까마득한 옛날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하버드를 상타고를 졸업하죠. 상타고 졸업할 때 2017년도였거든요. 10년 걸려서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주면은, 제가 하버드 총장한테 편지를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총장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왜 썼냐면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친구랑 방을 하나 나눴었거든요. 잠자다가 눈 딱 뜨잖아. 그럼 천장에 바퀴벌레가 매달려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생각하죠. 야, 머리 쪽으로만 오지 마. 걸어다니는 건 다 허락을 할게. 왜냐면 자야지 나도 나가니까. 되게 힘들게 유학생활 했거든요. 정말 힘들게 유학생활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이제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다 길은 있다. 이제 그래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이제 저는 금연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담배를 제가 좀 폈었어요. 담배도 피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폐에 이제 구멍이 난 거야. 그 기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새벽 5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려고 너무 피곤해서 누웠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잤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날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지금 제가 메일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빼내는 시술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가지고 학비를 좀 받아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였어요. 총장한테. 메일을 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뒤집어진 거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군인인데 2등병인데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 쓴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막 이제 바로 윗 디렉터 그냥 학교 학장님한테 막 이메일 오고 다신 보내지 말라 막 이러고 야 우리가 해결해 줄게 미리 얘기했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걸로 끝냈어요. 결국 내가 다 갚았어 나중에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PDF 자료를 갖고 한번 동기부여를 한번 받아보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학비 내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 성적표입니다. 성적표고 보면 디스팅션 하이파스 받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티시스 마지막 졸업 논문 발표인데 이게 누가 찍어주셔서 한번 볼까요? 이때가 플레이 한번 부탁 좀 드려볼까요? 현장입니다, 현장. 제가 이제 MIT에서도 연구원을 했었잖아요. 저기 지금 여기 1번 분 타케코 이 교수님께서 이제 MIT에서 티시스 어드바이저 해주셨던 분이고, 요분은 이제 그리스에서 오신 교수님인데 이제 제 논문 하버드 논문 어드바이저였고 이제 저가 이제 논문 마지막 발표를 하고 이제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마틴 교수님이 있는데 마틴 교수님이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처음 들어갈 때 공항에 잡혔다고 얘기했죠. 예. 네.
근데 거기서 나는 이런 연구할 거다, 누구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내 메일을 쫙 봤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확인되고 네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네, 맞네라고 보내줬던 그 메일이 요 메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교수님이 그때 당시 유일하게 저한테 답메일을 줬던 하버드 교수님이었어요. 다른 교수님들 아무도 답메일을 안 줬어. 뭐 콜롬비아, 뭐 예일, 뭐 이쪽 동부 쪽에 있는 교수님들은 연락을 안 줬는데 이분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 사정을 알죠. 그래서 같이 졸업할 때 사진을 또 찍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향이 맞다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체력도 없어. 기초도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저처럼, 때가 되면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꽃이라고 본다면, 어떤 꽃은요,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치? 아름다워. 예쁘게. 어떤 꽃은 여름에 피는 꽃들도 있겠죠?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봄, 여름도 아니에요. 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잘하는 거 딱히 하나 없었어요. 이렇게 뭐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없었고, 그냥 one of them, 그냥 잉여처럼 살다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겨울에 피는 꽃이 된 거지. 뒤에 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언제 개화할지 모릅니다. 그럼 그 개화할 때 유난히 돋보이게 찬란하게 개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매미 유충의 인고처럼 7년 동안 땅속에서 매미 유충이 있거든요. 그 여름 한 계절 울겠다고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버드에서 이렇게 상 타고 물론 거기 엄청 똑똑하고 정말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저랑 경쟁하면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냐면 걔네들이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공부했을 거고 더 똑똑한 애들이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더 실력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은 당연히 안 돼. 그래서 했던 방식이 뭐다? 다르게 하는 거야, 다르게. 그쵸? 다르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얘보다 이걸 좀 더 많이 알아요, 이걸 잘해요가 20세기적 사고, 20세기적 교육,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게 20세기 교육의 산물입니다. 거기에서 그게 실력이었다고 본다면 21세기 AI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는 내가 쟤랑 이렇게 달라요. 그게 아이덴티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인데 제가 이제 그 일반 강연, 성인들 강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요. 유니크한 거야. 온리 나야. 내가 누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별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따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못하는 거 과감하게 인정했어요. 못하는 거 하지 마. 네? 내가 잘하는 거 더 잘하게 일단 해보는 거야. 거기서 조그만 성취도 느껴보는 거.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해보니까 되네. 이런 자그마한 성취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키워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학교 졸업과 동시에 저는 바로 노숙을 했습니다. 노숙. 돈이 없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 빨리 나오는 집에서 살 수 없어서 그때 이제 딱 비용이 한 학기까지만 놔두고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 제가 엊그저께 아는 형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 뉴욕에서 그러니까 뉴욕에서 취직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을 줬던 분인데 그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형이 너 노숙도 했냐고 미국에서. 왜냐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들 돈이 많기 때문에 노숙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든 딱 그렇게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은 하버드를 한 번에 졸업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 1년만 하고 다시 돈을 벌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용 때문에 학교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마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내 계획이 아니었던 거야. 네. 어떻게 보면은 내 계획보다 더 잘 된 거죠. 빨리 졸업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학교에서 제가 일도 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MIT라든지 큰 학교들, 스탠포드나 이런 학교들, 버클리 보면 학교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한데 이제 10분만 좀 더 해볼게요. 마무리 져야 이제 거기는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연구원을 하거나 뭐 티칭 어시스트를 하게 되면 학비에 뭐 반액을 면제해 준다던가 학비에 전액을 면제해 주고 월급도 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진짜로 알아보면. 근데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시간들에 벌어 줍니다. hourly pay를 줘요. 그래서 10시간 일하면은 1시간에 10,000원 하면 1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억울하죠.
어쨌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노숙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녔죠.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에슬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슬이라는 회사가 뭐냐면 약간 이제 저희 전공에 관련된 회사들인데 도시 정보를 다루는 회사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10개월 만에 연봉을 2배 올렸거든요. 10개월 만에. 어떻게 2배 올렸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막 야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런 아이디어 이런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회의하면 난 그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미국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 내가 봤을 때 다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도 열심히 일하죠. 그 중에 저는 더 열심히 하는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막 작업해서 특별히 일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이죠. 그때 야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던져주면서 이제 뭐랄까요, 연봉 협상을 또 하게 돼서 결국에는 올리게 됐는데 큰 대기업일수록 연봉 협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스템을 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자이너로서 지금 제가 있던 회사들은 개발자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도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슬이 미국에서는 저희 회사 캠퍼스거든요. 미국은 캠퍼스가 그러니까 회사를 캠퍼스라고 그래요. 되게 커요. 학교처럼 도시 하나 안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독립기념일 이제 뉴욕에 있을 때인데 뭐 이렇게 그 인디펜던트 데이라 해서 뭐 이렇게 폭죽 터트리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삶이 안정이 됐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빚도 다 갚고 이거는 제가 뉴욕에서 살던 집인데요. 여기 방세 얼마인지 아세요? 방세가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600만 원 냈을 거예요, 제가. 방세만 한 달.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저기예요. 그 뉴욕의 그 유명한 거리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로 바로 5분 컷이거든요. 저기 허드슨 강이고 완전 코아 중에 코아죠. 나중에 이제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고 돈을 벌게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맨하탄 제 유튜브에서 이제 학생들 제가 막 라이브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